안녕하세요, 류승입니다. 오늘의 한국 여자바둑리그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호흡을 맞추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저도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출근길이 더 설렜던 것 같아요. 여자바둑리그에서 최명은 해설위원은 맏형, 그리고 백홍석 해설위원은 센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홍성지 해설위원 이번 시즌 뭘 담당하고 계신가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비주얼을 담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네. 요새는 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좀 부드러움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비주얼 좀 욕심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시즌 부드러움을 담당하고 있는 홍성지 해설위원과 오늘 함께하고요. 5라운드 1경기에서는 과연 어떤 팀이 만날까요? 현재 순위와 함께 오늘의 오더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입니다. 현재 서울 북광약품이 1위, 인천 EDGC가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광약품이 사실 지난 라운드에 보령머드와 대국을 1위 결정전을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 1등과 2등 팀이 만났어요. 자, 오늘 1위와 2위를 다투는 두 팀이 대결합니다. 과연 이 양 팀의 키플레이어로는 어떤 선수가 선정이 됐을까요? 먼저 권효진 감독이 이끄는 서울 북광약품입니다. 이지명, 김미리 선수가 키플레이어로 선정이 됐어요. 네, 김미리 선수 연승의 고비를 넘어라. 김미리 선수가 사실 계속해서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광약품이 성적이 좋은데 이번 연승에 있어서 가장 큰 고비를 만났죠. 자, 가장 강력한 또 원투펀치를 자랑하는 서울 북광약품 만나봤고요. 그럼 상대 인천 EDGC는 어떤 선수가 선정됐을까요? 여기에서는 삼진영, 강지수 선수가 선정이 됐고요. 막상 5대5 어떤 뜻일까요? 네, 강지수 선수가 이번에 김채영 선수와 대국을 하게 됐는데 강지수 선수가 정말 바둑이 독특하거든요. 통통 튀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수랑 두더라도 5대5. 이번에 김채영 선수랑 만나게 됐는데 상대 전적도 사실 1대1, 5대5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상 5대5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선두를 다투는 두 팀이 만났기 때문에 오늘의 오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일국 장고대국에서는 김미리 선수와 조승아 선수가 만났고요. 상대 전적이 좀 벌어져 있네요. 네, 상대 전적은 3대0 조승아 선수가 앞서고 있는데요. 김미리 선수의 출사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야근 미리 죄송합니다. 이 바둑에 거의 모든 거를 걸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네, 홍성지 해설위원 오늘 좀 긴장하셔야 할 것 같네요. 네, 김미리 선수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야근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네, 조승아 선수 이젠 내가 연승할 차례. 자, 김미리 선수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네, 상대 전적도 앞서 있고 조승아 선수가 이제 3연승, 최근에 기세가 정말 좋기 때문에 이젠 내가 연승할 차례. 김미리 선수 각오하라는 거죠. 네, 과연 연승을 이어갈 선수 어떤 선수 될까요? 자, 그럼 다음 이국 선수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정유진 선수와 박태희 선수가 만났고요. 두 선수 간의 첫 대결입니다. 네, 정유진 선수는 입단한 지 얼마 안 된 기사이기 때문에 두 기사의 대국수는 없고요. 정유진 선수가 데뷔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가 궁금합니다. 박태희 선수의 이 출사표가 인상적입니다. 이제 제대로 놀아볼까? 네, 박태희 선수가 1년 쉬고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성적이 정말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몸이 풀린 듯한 느낌이고 한번 놀아보겠다는 거죠. 자, 오늘 박태희 선수가 무대를 제대로 즐길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국 선수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채영 선수와 강지수 선수의 대결이 성사됐고요. 상대 전적이 막상 5대5네요. 네, 상대 전적 1대1, 5대5의 승부고요. 김채영 선수의 출사표를 보시면은 짧고 굵게 그냥 오늘 바둑은 쉽게 내가 가져갈게 이런 느낌이고 강지수 선수는 오늘 바둑 김채영 선수를 만나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 그런 느낌이 강하죠. 네. 선두 경쟁이 정말 치열한 이번 시즌입니다. 특히 오늘 대결하는 서울 북광약품과 인천 EDGC 오늘 결과에 따라 1, 2위가 또 바뀌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EDGC가 오늘 퍼펙트 승리를 가져간다면 충분히 바뀔 수도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과연 양 팀 오늘 어떤 경기 펼치게 될까요? 함께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입니다. 오늘 5라운드 첫 경기고요. 인천 EDGC 그리고 서울 북광약품이 대결합니다. 지난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대국
시작하시면 40초 고요히 자, 먼저 1국 장고대국입니다.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김미리 선수와 조승아 선수가 만났는데요. 과연 김미리 선수의 이 각오대로 오늘 야근 괜찮을까요? 가능할까요? 네, 김미리 선수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왔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조승아 선수가 결코 만만치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선수가 이길지 참 궁금한 바둑입니다. 네, 과연 어느 쪽이 기세를 이어갈까요? 그럼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국 속비대국에서는 박태희 선수와 정유진 선수가 만났고요. 두 선수 첫 대결이기도 하지만 기풍이 정말 상반되는 두 선수입니다. 네, 박태희 선수는 정말 전투적인 기풍이고 정유진 선수는 균형을 잘 맞추는 기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 초반을 누가 어떻게 잘 짜느냐가 이 바둑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초반 어떻게 짜이는지부터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서울 보광약품의 막내 선수입니다. 정유진 선수고요. 이번 시즌 데뷔 시즌인데 1승 1패 나쁘지 않아요. 네, 정유진 선수가 데뷔전에서 송혜령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정말 강한 인상을 남겼고요. 최근에 이민진 선수에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이 선수 출발이 나쁘진 않습니다. 자, 오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정유진 선수의 흑번으로 출발을 했고요. 저희가 오늘 오더를 살펴보니까 정말 팽팽하게 짜였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홍성재 해설위원이 보기엔 어떤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지주 씨가 좀 오더를 잘 짰다라고 느껴지는 게 조승아 선수가 김미리 선수와의 상대 전적도 앞서 있고요. 네. 그리고 강지수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국도 1승 1패 또 만만치가 않죠. 그렇다면 이 서울 부광약품의 원투펀치에 대해서 좀 오더를 잘 짰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더는 확실히 이디지 씨가 잘 짰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정유진 선수 3펀치 기대해주세요라고 포즈가 상당히 귀여운데요. 네, 펀치를 날릴 선수치고는 좀 포즈가 귀엽긴 한데요. 네. 처음에 저는 3펀치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 김채영 선수와 김미리 선수 원투펀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이 3펀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죠. 단단히 뒤를 받치겠다는 각오로 보여집니다. 요즘 이 대각선 포석은 상당히 좀 이채롭게 느껴지거든요. 네, 최근에는 대각선 포석이 거의 나오질 않죠. 사실 대각선 포석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왜 잘 사용을 안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듣기로는 인공지능으로 사용을 해서 좀 돌려보면 대각선을 두면 좀 승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도 않았었어가지고 대각선 포석을 사용하는 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네. 네, 보통 흑이 화점을 두고 백이 소목을 뒀을 때 그때는 대각선 포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화점을 뒀을 때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각선 포석을 사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자, 정유진 선수 오늘 더욱이 흑번을 잡았기 때문에 좀 평소 연구했던 포석을 아마 사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지금 대각선 포석은 어느 정도 평소에 좀 연구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백이 이 자리를 둔다면은 서로 좀 풍차 같은 형태가 네. 진행이 되는데 박태희 선수가 과연 굳힐지 아니면은 네, 걸쳐갑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둘지 그것이 궁금했는데 역시 박태희네요. 박태희 선수 이번 시즌 복귀를 하면서 또 정말 변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박태희 선수가 전투적인 기풍인 것은 확실히 변하진 않았는데 이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조금 달라졌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이 생겼다는 게 저는 이 선수가 확실히 앞으로 성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네. 예전에는 좀
무작정 달려든다는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네, 특히 저번에 이영주 선수와의 대국에서 중반에 우세를 잡고 나서 정리하는 능력이 정말 좋았어요. 네. 완급 조절까지 갖춘 박태희 선수군요. 네,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쉬고 그 전에 주장을 맡았었는데 왜 주장을 맡았던 선수인지를 이번 시즌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또 복귀를 한 선수가 박태희 선수를 제외하고도 박지현 선수 그리고 박지은 선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또 박지은 선수는 요즘 또 성적이 좋지만은 않아요. 네, 최근에 박지은 선수가 좀 생각보다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뭐 약간 부담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지현 선수는 뭐 어느 정도 잘 적응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박지현 선수와 박태희 선수 두 선수 모두 2승 2패 이번 시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아기에서 3-3 정석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3-3이 나오지 않으면 서운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늘 바둑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박태희 선수가 우상 쪽에 걸치는 수를 선택을 하면서 이제 3-3을 흙이 들어갔습니다. 대각선 포석에서는 백이 날일자를 두는 게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흙이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조금 꺼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요. 젖혔을 때 백이 젖힌다든지 이쪽을 받는 게 아니라 끊는 게 가능합니다. 축 때문인가요? 네, 그렇죠. 축이 성립이 되지 않는 순간 백이 끊는 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흙이 우아 쪽에서 백이 날일자를 둘 때 이 선을 붙이는 수는 지금은 선택하기가 좀 힘들어요. 박태희 선수가 그럼 어떤 걸 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냥 무난하게 늘었습니다. 백이 날일자를 두었다면 치받고 젖히는 선택이 예상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날일자를 두면은 흙이 치받고 젖히는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은 늘었기 때문에 흙도 선택인데 여기서 밀게 된다면은 이제 젖히면 똑같이 진행이 되고 백도 날일자나 아니면은 늘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유진 선수 밀어갔고요. 똑같이 젖혀서 봤네요. 이러면 뭔가 좀 머쓱한데요. 그냥 날일자를 둔다면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백도 그냥 늘어서 받을지 아니면은 여기를 젖히고 끊는 변화도 있긴 한데 지금은 이게 배석이 백이 하변 쪽에 두 텀을 쌓더라도 좌 쪽에 흑돌이 견제가 돼 있어서 지금 이 선택을 백이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우상 쪽에 붙이는 자리도 좋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다면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네. 정반대의 기풍을 자랑하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 어떤 방향으로 바둑이 흘러가게 될지 그 부분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박태희 선수는 아무래도 좀 전투적인 바둑으로 이끌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투는 전혀 피하지 않는 선수죠. 이 우아 쪽의 형태도 사실 끊어지는 게 무섭기 때문에 이쪽을 바로 지키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네, 조금은 복고풍의 수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흙이 당장 여기를 침입을 했을 때요. 네. 백이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백도 막상 여기 단수치고 우아 쪽에 팩감을 당장 쓰기에는 흙은 무조건 안 받습니다. 절대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패를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팩감을 키워야 되고요. 근데 팩감을 키운다는 게
보통 악수가 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는 팩감으로 사용을 해야 흙도 받는데 부분적으로는 이 교환이 악수죠. 그렇기 때문에 흙도 당장 들어가는 게 사실 좋아요. 아, 정유진 선수가 바로 침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좌상위 쪽으로 아예 걸쳐갔어요. 네, 지금은 백도 흙에 당장 침입을 안 했으니까 여기를 띄어서 모양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흙이 귀 쪽을 받는다면은 계속해서 모양을 키우고요. 네, 모양을 어찌됐든 키우면서 침투를 없애는 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죠. 네. 자, 정유진 선수는 급전을 좀 피한 느낌이 있습니다. 좀 유연하게 진행을 하려는 듯 보이고요. 박태희 선수 우상귀 한 칸을 뛰는 자리 첫눈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좀 들여가고 있습니다. 네, 정유진 선수는 뭐 전투보다는 평범하게 계속해서 실리를 차지를 하면서 판을 길게 이끌겠다는 의도가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태희 선수도 최대한 모양을 키우면서 잘 대응을 해야죠. 우상귀 한 칸 뛰는 자리를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또 좋은 자리 어디가 있을까요? 네, 여전히 좋은 자리는 이쪽을 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곳에 돌이 온다면은 뭐 자연스럽게 백 모양도 커지면서 흙이 반대로 하변 쪽을 차지하는 곳과 비교를 했을 때 하변 쪽의 흙 모양도 사라지고요. 네. 근데 하지만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것은 여기 침입하는 게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글쎄요, 백도 이쪽을 늘기 전에 만약에 한 칸 띄고 흙이 받아만 준다면 이 교환을 하는 게 좋고요. 백도 한 칸을 뛴다면은 흙도 손을 빼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단수 치고 늘던지 아니면은 끊어서 전투를 시작해야 할까요? 네, 자연스럽게 백 모양을 지우는 것도 지금은 또 좌 쪽에 흙돌도 있으니까요. 네. 지금 이 전투 자체가 흙도 충분히 할만하죠. 정유진 선수와 박태희 선수, 자, 두 선수는 전혀 다른 곳에서부터 초반을 풀어갑니다. 걸침에 대해서 한 칸으로 바짝 협공을 했는데요. 이것도 좀 고전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 수가 예전부터 정말 많이 등장을 한 거고요. 최근에는 붙이고 젖히는 수가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은 이거는 흙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붙이고 젖혔을 때 아, 그곳을 느는, 네, 느는 수가 있어요. 박태희 선수가 늘어가는 수를 보여줄까요? 네, 아니면은 여기 젖히는 수도 있긴 합니다. 어떤 진행이 그려질까요? 흙도 여기 단수를 치고요. 돌파하는 것보다는 반대쪽으로 단수 치고 밀어 올리는 것도 있고 백이 받아준다면은 계속해서 밀어서 네. 이런 식으로 백도를 압박하는 것도 있고요. 젖히면은 호구 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백이 둘만합니다.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수단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둑을 좀 두텁게 짜려면은 늘어서 두는 게 좋고요. 늘면은 있고 흙도 좌변 쪽을 벌리고요. 치받는다면은 단수 치고 받는데 일단 이 백의 형태가 정말 두텁기 때문에 백도 둘만 하거든요. 네. 백이 두텁기는 하지만 흙도 변을 먼저 전개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백도 고민이 되는 것은 두터운 형태긴 한데
발이 느리기 때문에 박태희 선수가 글쎄요,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 수를 두고 박태희 선수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초읽기에 돌입을 하겠는데요. 네,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30초. 호구 치나요? 네, 호구를 치면은 단수 치고 한 점을 잡고요. 5, 6. 단수 치는 것은 날일자로 두면서 좀 유연하게 행마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박태희 선수의 선택은 단수 치는 수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서 보여주셨던 그 변화대로 흑은 진행을 할까요? 네, 백이 이었을 때 한 점을 잡는다면은 무난하고요. 네. 흑이 넘을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이거는 백이 둘만 하죠. 30초. 흑돌이 못 살아 있고 셋, 중앙 쪽으로 진출하면서 백이 자연스럽게 일곱. 또 좌변을 차지를 하니까요. 흑도 지금은 귀 쪽을 잡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이 방금 전 변화도는 왠지 박태희 선수가 좀 선호할 것 같은 그림이에요. 네, 그렇죠. 정유진 선수도 일단 최대한 귀 쪽에서 사는 게 좋고요. 백도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게 보통인데 이 교환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흑이 이 좌변 쪽에 돌이 왔을 때 젖히는 자리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뭐 이곳이나 아니면은 한 발 더 멀리 가더라도 젖히는 것은 여전히 강력하죠. 네. 흑이 실리를 챙겼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추후 약점도 노릴 수가 있어서 좀 기분이 좋은 거군요. 네, 그래서 백이 후수를 잡더라도 돌이 키워서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막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흑이 치받고 백이 늘어서 물론 흑이 선수는 잡지만 이 바깥쪽의 두터움이 백이 훨씬 좋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키워버리지 않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지금 백이 키워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선수를 잡고 다른 큰 자리를 차지를 한다는 건데 과연 어디가 그렇게 두고 싶었을까요? 간혹 이 막는 수를 결정하지 않는 때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결정을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결정을 보류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웬만하면은 그래도 결정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여기를 흑이 넘고요. 뭐 나중에 치받고 끊을 수도 있지만 하나, 둘, 셋, 바둑을 어느 정도 두다 보면은 여기를 젖혀서 일곱. 축만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끊는 게 강력합니다. 네, 지금도 결정을 하질 않네요. 변을 먼저 전개를 했습니다. 변을 전개할 생각이었다면 보류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곳이 아니라 이쪽 부분을 선수로 교환을 하면서 나중에 좌변을 키울 때는 이곳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좌변 쪽을 선택을 하려면은 교환을 보류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지금의 이런 흐름이라면 오늘 바둑은 흑실리 또 백세력으로 좀 극명하게 나뉘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흑이 뭐 전체적으로 실리를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일단 모양을 키울 수밖에 없고 흑도 계속해서 좌 쪽에 두 칸 벌리면서 다음에 침입도 한번 노려보고요. 좌 쪽에 모양을 키우는 게 지금은 가장 좋아 보이긴 하고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우하 쪽을 어떻게 선택을 할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만한데요. 근데 우하 쪽보다는 좌 쪽이 더 커 보이기는 해요. 그쪽이 조금 더 매력적일까요? 네, 집으로도 크고 다음에 침입을 노릴 수 있다는 게 그 점이 좀 마음에 듭니다. 서울 부광약품은
2015년 한국 여자 바둑리그 이 원년부터 함께 해왔던 그야말로 명문팀입니다.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고요. 네, 그렇죠. 북왕약품이 전통적으로 좀 강팀이라고 항상 불리는데 이번 시즌도 출발이 정말 좋습니다. 김채영 선수는 사실 지난 시즌에도 성적이 정말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김채영 선수가 최근에 여자 바둑리그에서 성적이 정말 좋고요. 작년에 김채영 선수는 성적이 좋았는데 좀 손발이 안 맞으면서 팀이 처음에 연패로 시작을 했고 그렇지만 뭐 이번 시즌 정말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네, 초반부터 이 선수들 간의 호흡도 상당히 좋고요. 네, 특히 김미리 선수가 원래 주장을 하면서 부담을 많이 느꼈었는데 김미리 선수가 다른 팀에서 북왕약품 이지명으로 선발이 되면서 처음에 선발이 됐을 때 친한 동생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게 참 마음이 좀 편해서인지 뭐 이번 시즌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적에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그리고 또 우변 쪽을 여전히 들어가는 게 괜찮네요. 지금도, 네, 여전히 그 자리가 좋을까요? 네, 지금 이게 어차피 축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우변 쪽을 들어가는 자리가 성립을 하죠. 과연 정유진 선수 어떤 작전을 좀 그려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이 남아있는 시간 모두 사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충분히 고민이 되는 장면이죠. 너무 두고 싶은 자리가 많으니까 지금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서울 북왕약품이 강력한 원투펀치를 자랑하는 팀이라면 인천 EDGC는 좀 컬러가 달라요. 네, 이 팀은 뭐 선수 하나하나 정말 뭐 어느 선수가 주장을 맡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팀이기 때문에 좀 허리층이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선수 구성이 완료됐을 때 이 많은 바둑팬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싸움이다. 아, 네, 그렇죠. 강지수 선수와 박태희 선수가 정말 네. 뭐 싸움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바둑은 항상 재밌습니다. 조승아 선수도 좀 전투적인 기풍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는 조승아 선수는 그래도 이 두 선수보다는 좀 급이 다른 것 같아요. 조승아 선수는 개가도 좋아하고요. 개가 바둑도 좋아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유연한 듯한 느낌인데 강지수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좀 독특하게 두면서 전투를 하는 기사이고 박태희 선수는 뭐 끊고 싸울 수 있으면은 확실히 좀 한 방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태희 선수와 강지수 선수가 바둑이 재밌죠. 네. 여섯, 일곱, 항상 또 재미있는 바둑을 보여주는 두 선수인데요. 열. 자, 정유진 선수가 선택을 했고요. 우하기를 끊어갔어요. 이건 좀 의외라고 느껴지는데요. 네, 정유진 선수가 좀 실리 쪽으로 바둑을 짜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박태희 선수를 상대로 먼저 전투를 걸어갔네요. 이것이 신예의 패기인가요? 네, 그 패기가 과연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쪽은 늘고요. 패기 하나 젖혀두고 30초. 한 칸을 뛰는 게 가장 많이 셋, 나오는 진행이고 여섯, 일곱, 이 장면에서 흑이 한 칸을 뛰던지 아니면은 이쪽을 먼저 들여다보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우하기 쪽 하나만 젖혀두는 의미는 어떤 뜻인가요? 네, 뭐 당장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흑이 아래쪽을 하나 밀고요. 이 선을 젖혔을 때 네. 백이 못 막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흑이 끊어서 단수를 치면은 30초. 하나, 늘어서요. 네, 늘어서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흑이 이런 식의 작전을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좀 방비를 해두는 거죠. 자, 박태희 선수 한 칸을 선택했습니다. 자, 또 행마를 한다면 한 칸이 좀 무난하게 느껴지고요. 네, 지금은 한 칸이 가장 무난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수를 선택을 하려면은 이곳을 들여다보고 늘어서 백이 2칸 정도를 벌려야 되는데 그때 날일자를 두면서 백도를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모양을 정리하는 게 뭐 어찌 보면 흑이 조금 더 깔끔하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한 칸을 뛴다면은 네, 백도 젖히고 아마 이 정도로 받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라면 초읽기를 흑도 백도 시작하겠습니다. 좀 무난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흑도 이쪽 교환을 빨리 하는 것은 들여다봤을 때 만약에 아래쪽으로 밀어간다면은 그때는 이 우변 쪽의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쌍립을 쓴다면은 늘어서 나중에 중앙 쪽을 씌웠을 때 백이 날일자로 나가는 행마를 제한을 할 수가 있겠죠. 네. 5, 6, 7, 8. 붙여갔습니다. 네, 지금 이 수가 글쎄요, 이게 백도 반발하는 수단이 있긴 하거든요. 젖혀서 반발이 가능한가요? 네, 이곳을 호구를 치고 네. 만약에 흑이 단수를 친다면은 이때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끊는 것은 흑이 백도를 만약에 이 세 점을 잡더라도 그거는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고요. 네, 5. 네, 사삭 다 작전이 가능하군요. 싸발리기 때문에 네. 이거는 흑이 좋지 않습니다. 박태희 선수가 이 선을 하나 먼저 젖혀봤습니다. 자, 호구까지 쳐서 과연 응수를 물었을 때 흑이 귀를 받아서 버틸 수 있을까요? 네, 호구를 친다면은 지금은 단수를 치는 것은 백이 젖히고 단수를 쳤을 때 초 하나, 나가는 것은 따라 나가서 셋, 넷, 네, 다음에 축으로 잡히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7. 글쎄요, 이거는 흑이 좋을 것 같진 않은데요. 네. 자, 호구로 응수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흑은 중앙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될까요? 네, 이곳을 치받아서 받을 수도 있고요. 늘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30초. 젖히는 것은 둘, 백이 치받고 넷, 끊었을 때 6, 7, 8, 9, 10. 이 자리를 끊기면 이건 흑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정유진 선수 첫 번째 초읽기 이 장면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흑이 단수를 치고 백이 젖히고요. 단수를 쳤을 때 빵따냄을 주고 우변 쪽을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초 하나, 둘, 셋, 네, 그렇긴 한데 이 백도를 깔끔하게 잡는 형태도 아니고 8. 일단 빵따냄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백이 이 좌상 쪽에 백 모양도 좋기 때문에 백이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자, 정유진 선수가 착점을 했는데요. 이 순간 그래프가 좀 움직였습니다. 네, 지금 젖히는 수는 제가 흑이 좀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치받는 수에 대해서 정유진 선수 어떤 대비책이 있는 걸까요? 초 하나, 둘, 흑이 젖혀가니까 박태희 선수의 표정이 살짝 6,
바뀌었는데 네, 박태희 선수도 젖혀가는 것은 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끊기면은 흙이 대책이 없거든요. 대책이 없는 정도로 곤란할까요? 네, 나가는 것은 틀어 막아서 이거 큰일 나네요. 네, 이거는 너무 쉽게 흙이 안 되고요. 네. 그럼 끊었을 때 단수 치고 이어야 되는데 하나, 둘, 네, 원래는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백돌이 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끊으면서 여기 단수 치고 단수를 쳤을 때 따내면서 흑돌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흑이 중앙 쪽을 받아야 되고요. 30초. 하나, 이 둘, 꼬부리면은 넷, 다섯, 설마 잡혔나요? 일곱, 여덟, 아홉. 흑돌이 어떻게 살죠? 자, 정유진 선수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외길인데요. 여기 한 칸 어. 뛰면은 늘어서 네. 이어야 되고요. 틀어 막아서 잡혔나요? 네, 틀어 막는다면은 여기는 빠지더라도 30초. 하나, 둘, 약간 애매한 게 있는데요. 빠지는 것은 뭐 백이 당장 이쪽 부분을 둘 수도 있지만 뭐 손을 빼고 하변 쪽을 선택을 하더라도 이거는 흙이 잘 안 돼요. 뭐 당장 여기를 사실 끊더라도 흙이 어려움이 있고 네,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바깥쪽으로 또 수상전을 하기에는 백이 먼저 끊고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수가 빠릅니다. 네, 수가 좀 늘어납니다. 하나, 둘, 전투는 정유진 선수가 오히려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박태희 선수가 파괴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의 전투 어떻게 귀결이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 5라운드 1경기입니다. 선두권을 다투는 두 팀이 오늘 만났는데요. 박태희 선수와 정유진 선수의 바둑이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네, 갑자기 정유진 선수가 전투를 걸어가면서 지금 백 모양에서 뭐 돌들이 서로 엉켰는데 정유진 선수가 조금 무리한 수가 나오면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어요. 30초. 자, 앞서 홍성지 해설위원이 짚어주셨던 그 변화대로 흘러왔고요. 네, 백이 꼬부렸을 때 흙이 한 칸을 띄었고요. 백도 그냥 쉽게 막았더라면은 이 편이 더 좋았을까요? 네, 이게 정말 감명했는데요. 백이 여기를 밀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흙도 이어서 버텼습니다. 자, 이때 박태희 선수가 다시 한번 중앙을 먼저 붙이는 맥점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타이밍에 이곳을 붙여가는 수는 좋아 보이고요. 흙도 이 자리를 이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둘, 그럼 백은 셋, 어디로 향하게 넷, 되는 걸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 장면에서 선택이거든요. 2번 남았습니다. 이곳을 미는 것까진 선수고 네, 만약에 계속해서 흑도를 잡으러 가기에는 막상 흙이 젖히고 수를 늘렸을 때 여기 단수 치는 것과 이쪽을 늘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맛보기가 됩니다.
아, 그럼 이렇게 된다면 백이 오히려 곤란할까요? 네, 그렇다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흑이 중앙 쪽을 이었을 때요. 6, 7, 아, 네, 오히려 백도 네. 아래쪽을 응수하는 게 지금은 좋고요. 박태희 선수도 흑도를 잡으러 가다가는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입구자를 두고요. 흑이 늘고 7, 8, 젖혀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막상 흑이 팩감이 없거든요. 아, 지금 또 초반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백이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게 있었고요. 박태희 선수가 지키기는 지켰는데 가장 좁혀서 지켰고요. 그런데 이수가 놓이니까 그래프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흑이 한 칸을 띄었을 때요. 백이 바깥쪽을 나가는 행마가 좋지가 않거든요. 8, 9, 네, 그 자리는 선수가 되고요. 아, 네. 그리고 이게 백이 잡는 자세가 아래쪽으로 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잡는 형태가 됐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거는 잡았을 때 나중에 중앙 쪽을 밀리고 단수가 아프니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 찝히는 것까지 너무 아픕니다. 주 하나, 아, 형태가 단숨에 무너지네요. 넷, 5, 그래서 좀 인공지능 그래프가 움직였던 걸까요? 네, 제 생각에는 일단 우변 쪽을 두면서 패 형태로 버티는 게 좋았다라는 것 같아요. 네. 아, 박태희 선수가 이 돌을 놓는 손길도 뭔가 좀 마음에 들지는 않는 눈치입니다. 네, 여기서는 흑도 한 칸을 띄어야 되고요. 백도 입구자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일단 백 하나, 모양이 무너지기 때문에 네, 붙여서 자칫하다가는 이 아래쪽 백돌이 자동으로 잡힐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우아 쪽에 백돌이 위험하죠. 네. 자, 정유진 선수가 장문의 형태를 만들었고요. 네, 그렇다면은 백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뛰는 것은 찔러서 안 됩니다. 그냥 흙이 끊어간다면은 주 하나, 뭐 단수 치고 축으로 모는 것이 여기가 백돌이 단수기 때문에 6, 이건 백이 안 되고요. 그렇다면은 9, 좀 묘한 타이밍에 젖혔어요. 이거는 흙이 중앙 쪽을 잡겠죠. 귀는 괜찮고요. 네, 귀는 한 점이 잡히더라도 여길 먼저 찝습니다. 단수 치는 것은 중앙 쪽에 두 점이 잡힌 다음에 패 형태로 흙이 버티면은 그거는 백이 안 되고요. 중앙 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셋, 넷, 그냥 밀어서 네. 7, 단수 친다면은 다시 한번 손을 빼고요. 네, 그냥 네 점을 가볍게 처리를 했을 때 이 중앙 쪽의 흙 모양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네, 흙이 중앙 쪽을 받는 게 아니라 귀를 받아 두었습니다. 자, 정유진 선수 중앙을 선택해 볼 수도 있었던 장면 같은데요. 보다 안정적으로 자,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백도 여기 먼저 끊어야 돼요. 5, 6, 7, 8, 9, 10. 네, 자, 초읽기 한 번 더 보냈고요. 끊어간다면 흑도 바로 수를 줄일 수는 없는 거죠. 네, 끝낸다면은 중앙 쪽을 막는 것은 당장 축이 되기 때문에 흑은 여기서는 이 4점 쪽을 받아야 되고요. 이 4점 쪽을 버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런 데를 먼저 붙여보는 것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중앙을 잡히더라도 만약에 하나, 우아 쪽을 제압을 하면서 셋, 넷, 다섯, 탈출할 수 네, 있다면 네, 바깥쪽을 나갈 수 있다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오. 어이. 괜찮나요? 막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막으면은 찔러서 아, 그쪽을 먼저 찌르고요. 네, 바깥쪽으로 탈출은 되는데요. 이게 문제는 이 우아 쪽에 백 모양이 못 사는 형태가 둘, 되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연결이 돼요? 일곱, 여덟, 지금 이것까지는 안 되겠네요. 그냥 날일자 정도로 처리를 한다면은 네, 아마 이 정도의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정유진 선수의 입장에서도 막는 한 수였고요. 재미있는 점은 이 돌바람과 카타고의 그래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30초. 네, 저도 그게 조금 궁금한데요. 이게 축에 대한 오류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홍성지 해설위원은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 의견이신가요? 글쎄요, 저는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흙이 잘 된 느낌인 게 이 한 점을 잡히더라도 뭐 중앙 쪽은 여전히 밀어가는 자세가 좋고요. 30초. 하나, 그리고 일단 우아 쪽의 형태가 셋, 넷, 다섯, 밀고 막았을 때 그럼 수상전이 뭐 백이 좋은 형태가 잘 안 나옵니다. 네. 당분간의 흑백 간의 이 외계일 수순이 좀 예상이 되고요. 자, 앞서 여기에서 홍성지 해설위원이 두 칸으로 좀 멀찍이 뛰어가는 행막 보여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두 칸을 뛰는 것은 여기 한 칸을 뛰고 네. 찌른 다음에 한 점을 잡으면요. 아, 양쪽이 네, 맛보기가 뒤쪽을 될까요? 끊는 것과 넘어가는 게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실전에는 날일자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입구자를 두고요. 흙이 밀고 막았을 때 여기 당장 끊어가는 것도 사실 백의 입장에서 골치가 아프네요. 셋, 넷, 단수치고 이렇게 여섯, 흙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된다면은 아홉, 여기 축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였을까요? 바짝 붙여갔습니다. 지금 이수는 좀 생각지 못한 강수거든요. 젖히는 것이 통하지 않을까요? 네, 젖히면은 붙이는 것은 나가고 이 5점이 잡혀서 이건 백이 안 됩니다. 그러면 흙이 젖혔을 때 하나, 둘, 그냥 끊겠다는 뜻이겠죠. 다섯, 여섯, 일곱, 젖혔습니다. 백이 끊어가는 한 수라면 정유진 선수는 그 수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끊으면은 뭐 일단 늘어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30초. 백도 늘었을 때 셋, 넷, 다섯, 여섯, 변 쪽을 틀어 막아서 어차피 뭐 수상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정유진 선수는 수상전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이 잡는 방법에 있어서 축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점이 조금 애매한 게요. 아. 이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흙이 막아서 수상전의 형태를 만들었을 때 셋,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로 듣는다면은 수상전에서도 좀 불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백은 이 장면에서 꽤 갈등이 되겠습니다. 단수를 쳐서 잡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늘어두어야 할지. 네, 백도 정말 단수 쳐서 잡고 싶기는 한데요. 저도 뭐 늘지 아니면 단수 칠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하나, 둘, 자, 박태희 선수는 단수 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수상전은 어차피 좀 불리하다고 본 걸까요? 네, 귀 쪽을 흙이 막았을 때요. 이곳을 흙이 막았을 때 백이 가장 버티는 수는 아마 이 자리가 될 거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냥 뭐 단순히 수를 메운다면 백이 이쪽 단수 치는 건 안 돼요. 네, 중앙 나가는 자리가 성립되죠. 네, 결국에는 백이 한 번 뒤로 돌아가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늘어진 패라는 건데 뭐 한 수 늘어진 패는 뭐 당장 백이 결행할 수가 없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박대희 선수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앙 쪽을 밀어가더라도 이거는 누가 누굴 공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박태희 선수가 이 방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던 걸까요? 네, 그래도 일단 중앙 쪽에 날일자 정도를 두면서 흑도를 압박을 해야 되는데 30초. 글쎄요, 이거는 둘, 셋, 밀리는 자리가 너무 좋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그 자리 밀어갑니다. 단수 맞기도 기분이 나쁘고요. 그렇다고 늘기에는 또 당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일단 백은 여기는 늘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젖히는 게 이게 끊어줄지도 모르겠고 일단 젖히고 있고 호구 치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교환이 과연 득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아기에서 정유진 선수가 먼저 전투를 걸어갔고요. 사실 저희가 이 전투가 시작될 즈음만 하더라도 박태희 선수가 꽤 유리한 흐름으로 보였거든요. 네, 사실 박태희 선수가 좀 평범하게 두었더라면은 쉽게 우세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변 쪽에서 2선으로 밀어간 게 일단 흙이 반발하는 수를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도 하변 쪽을 패로 버티면서 우변을 제압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변 쪽을 받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여기서는 흙이 단수치고 호구를 칠 수도 있지만 뭐 지금은 계속해서 밀어가는 것도 성립을 합니다. 백이 끊는 것은 흙이 단수를 쳐서요. 있더라도 이으면서 백돌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따내는 것은 바로 잡히고요. 있는 것도 따라 나가면서 또 백돌이 단수가 되죠. 네. 그렇다면 끊는 약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렇다면 또 그냥 기분 좋게 계속해서 밀어가면 됩니다. 정유진 선수가 이 온순한 바둑인 줄로만 알았는데 박태희 선수와의 전투에서 지금 성과를 냈어요. 네, 저도 정유진 선수가 좀 균형을 맞추는 바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바둑 먼저 싸움을 걸어갔고요. 뭐 처음에 시작은 좋지는 않았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결과를 지금 이끌어냈죠. 넷, 다섯, 여섯, 현재 일곱,
여덟, 그래프는 흑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정유진 선수가 좀 기분 좋게 끌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다음 수가 고민이 되는 장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백은 뭐 계속 두면서 집이 되는 자리로 돌이 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이 중앙 쪽에 넷, 축을 나가는 게 성립이 된다면은 백이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흑은 너무 쉽죠. 뭐 계속해서 돌이 나가는 쪽이 백이 집 날 곳으로 향하고 있고요. 네, 쉽게 이제 중앙 쪽을 지우는 쪽으로만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흑은 좀 쉬워요. 네. 30초. 아무래도 어려운 쪽은 백. 자, 박태희 선수 쪽입니다. 밀어가기보다는 자, 중앙을 먼저 가일수를 했고요. 이건 나중에 축을 노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한 가지 좀 흑이 성급했던 것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밀어두는 게 좋았습니다. 지금 백이 꼬부린다고 하더라도 당장 축을 나가는 것은 10초. 하나, 둘, 셋, 넷, 백이 타고 나가면서 이 여섯, 백돌이 안 잡히죠. 여덟, 아홉, 네,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태희 선수 흑이 밀어가지 않은 그 자리 지금 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보기가 될까요? 네, 이 자리를 밀어갈 수도 있고요. 여길 그냥 따내더라도 지금 흑이 이쪽을 밀어가는 게 성립은 되는지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를 끊기면 둘, 이제는 위에서 치는 게 성립이 안 되죠. 네, 단수 치고 씌우는 것은 일곱, 밀고 나서 이쪽을 나갔을 때 흑이 뭐 두 점은 잡겠지만 바깥쪽으로 탈출이 되는 순간 이건 흑이 안 됩니다. 자, 박태희 선수 밀어갔습니다. 네, 박태희 선수도 지금 밀어갔는데요. 따내서 끊는 게 만약에 성립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밀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따내는 게 더 좋았고요. 다섯, 여섯, 네, 지금 정유진 선수가 여기를 두면서 버티는 게 있긴 해요. 그냥 나갑니다. 정유진 선수가 오늘 각오 단단히 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냥 나가는 것은 글쎄요. 일단 흑의 입장에서 일단 바둑을 어지럽게 만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백의 입장에서 어려울 게 없어요. 외길이거든요. 네, 그렇죠. 백은 뭐 쉽게 계속해서 단수를 치고 나가면 되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안 그래도 계속해서 뭔가 전단을 구해야 되는 박태희 선수였는데 정유진 선수가 먼저 싸움을 걸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박태희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길 일이고요. 이 다음에 진행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좀 예상이 됩니다. 이 다음에 백이 이곳보다는 반대쪽을 밀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단수를 치더라도 여기는 뭐 따낼 수도 있지만 치받아서 네. 받을 수도 있고요. 치받는 행마도 가능하네요. 30초. 네, 다음에 하나, 젖히는 행마가 일단 흑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흑돌이 압박이 되죠. 한번
지난번에 전투에서 정유진 선수가 좀 재미를 봤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붙었을까요? 네, 조금 자신감이 붙어서 다시 한번 전투를 걸어가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일단 좋은 결과가 나올지도 좀 의문이고, 무엇보다 좀 복잡해진 느낌이 있죠. 네, 바둑도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흙이 양분마로 몰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선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뭐 어찌됐든 돌봐야 되는 돌이 2개라면은 피곤할 수밖에 없거든요. 30초. 하나, 밀었을 때 단수를 치고 젖히는 것은 한 칸을 띄어서 중앙이 좀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흙도 이곳이나 이쪽으로 한 칸을 뛰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부분적으로도 일단 뭐 이런 자리를 두면서 흑도를 압박을 하더라도 여기 갈라지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요. 여전히 흑돌은 못 살아 있고요. 바둑은 확실히 복잡해졌습니다. 박태희 선수 과연 어느 쪽으로 밀어가는 선택을 할까요? 하나, 둘, 셋. 네, 저라면은 5점으로 밀어갈 것 같아요. 일단 중앙 쪽으로 꼬부리는 것은 흙이 당장 젖혔을 때 중앙 쪽으로 꼬부리네요. 당장 젖힐 때 좀 기분이 나쁠까요? 네, 젖힐 때 다음 응수가 사실 여기를 끊는 것은 한 점을 따내고 느는 자리가 성립을 합니다. 혹시 잡히나요? 이게 뭐 잡히지는 않겠지만 이게 백이 살더라도 중앙 쪽을 다시 잡아버리면 네. 네, 이건 백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젖히는 것은 또 5점이 단수로 잡히니까요. 그럼 정말 어떻게 행마하죠? 지금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것 말고는 뭐 다른 행마가 없거든요. 하나, 둘, 근데 이거는 일단 이 5점의 가치도 일단 작아졌을 뿐더러 흙이 그냥 살리기만 하더라도 여전히 여길 끊는 것은 따내면서 이 5점이 잡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은 이렇게 교환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글쎄요, 여기 붙이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요. 그런 것들을 방비하려면은 돌이 뭐 이곳이나 아니면은 젖히는 곳에 와야 되는데 하나, 둘, 이게 자연스럽게 또 흑돌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네. 백이 꼬부려가는 방향이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백이 양쪽 흑돌 모두를 좀 공격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미는 방향이 좀 달라지면서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박태희 선수와 정유진 선수의 바둑은 그야말로 전투의 전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귀결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인천 EDGC 그리고 서울 북광약품의 5라운드 1경기입니다. 정유진 선수가 오늘 색다른 모습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고요. 수수는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참고도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완전 똑같이 진행이 됐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일단 흙이 여기 따내는 게 선수기 때문에 30초. 이곳 하나, 한 칸보다는 둘, 셋, 넷, 조금이라도 이 다섯, 백도를 압박하는 여섯, 쪽으로 일곱, 여덟, 두고 싶고요. 아홉. 아, 중앙을 돌보기에 앞서 먼저 귀 쪽인가요? 근데 이거는 여기 건너붙이는 게 조금은 신경이 쓰이거든요. 막아서 차단을 한다면요? 막는다면은 끼워서요. 막는다면 다시 끊어가고요. 이거. 네, 일단 있는 것은 단수를 치면서 바로 흙돌이 잡히기 때문에 네. 흙은 패를 걸어야 되는데 둘, 셋, 넷, 다섯, 팩감은 백이 많겠죠. 일단 이 일곱, 백돌이 잡혀 있는 여덟. 순간 팩감은 백이 많습니다. 자, 건너 붙여갔고요. 그럼 흙은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은 그냥 여기를 틀어 막고요. 백이 끼울 때 이 6점을 버려야 됩니다. 6점을 버리고 네, 그냥 이쪽 방면으로 중앙 쪽을 안정시키는 게 지금은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막아갔고요. 흙 6점은 그럼 지금은 요석은 아닌 건가요? 요석이긴 한데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백은 뭐 당장 눈에 보이는 팩감이 여기 하나, 여기 둘, 세 개 정도 네, 확보가 경우에 되어 따라서는 있네요. 3개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흙의 입장에서 패를 바로 결행하기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정유진 선수의 이 제스처로 보면 약간 착각을 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떨까요? 네, 당장 이렇게까지 끊어가는 것을 생각을 안 한 것 같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지금이라도 흙은 냉정해야 됩니다. 일곱, 여덟. 결행합니다. 이게 일단 끊고요. 한 점을 따낼 때 백이 당장 끊어서 패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단수 쳤을 때 이게 문제예요. 흙은 따내야 하고요. 흙이 따내야 되고 백이 따낼 때 다시 되따내는 형태가 되따내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되는데 그 다음에 끊으면은 흙은 패감이 아예 없는 것 아닌가요? 네, 흙이 당장 패를 들어가는 것은 패가 해소가 됐을 때 또 이쪽의 뒷맛도 나빠지고요. 둘, 그리고 문제는 이 흙돌이 그냥 따내지면은 이 중앙 쪽도 문제가 생기죠. 여기 따내는 게 선수로 듣지를 않으니까 글쎄요, 이게 흙이 대책이 없는데요. 정유진 선수가 좀 갈등을 하던 찰나에 좀 결행을 했고요. 이건 깊어졌습니다. 네, 백도 여길 그냥 끝내요. 여기 먼저 단수를 쳐야죠. 그게 좋은 수순이었군요. 네, 그쪽부터 단수를 치는 게 확실히 이득을 보는 길이고 이거는 그래도 흙도 좀 숨통을 트게 만들 수 있는 건 여기를 지금이라도 따내야 됩니다. 이 하나만 선수가 듣더라도 나중에 많이 모양이 달라지니까요. 네, 어차피 여기 단수 치는 것은 지금은 따내고 백이 따내고 흙이 따내는 형태가 됐을 때 아홉. 한 수로 어차피 흙돌이 죽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당장 패를 걸어가는 것은 글쎄요. 자, 두 선수 모두 주변을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자, 앞만 보고 가고 있어요. 정유진 선수는 지금 이쪽을 따내고요. 백이 네. 따내는 형태가 됐을 때
이때 패를 따내나요? 네, 지금 이 패를 따내서 백이 어느 쪽에 패감을 쓰더라도 받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게 이 우화 쪽도 너무 크기 때문에 흑이 과연 맞는 선택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흑의 입장에서는 이 중앙 쪽의 백돌도 약하고 우변 쪽의 백돌을 확실하게 잡는다면 30초. 하나, 우화 쪽이 둘, 잡히더라도 충분히 둘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자리였는데요. 박태희 선수가 패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깜짝 놀랄 만한 선택인데요. 이거는 보고도 믿을 수가 없네요.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여기를 잡히면은 귀의 맛도 사라지고요. 여기 따내는 것도 다시 선수로 듣고 박태희 선수는 이제 중앙 쪽을 잡는 것 말고는 이 바둑을 이기는 길이 없어요. 다섯, 여섯. 이미 실리로는 따라잡을 수 있는 차이가 아닙니다. 네, 지금 박태희 선수 좀 흥분되죠. 흑이 패를 해소하자마자 뭔가 실수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이 패가 너무 아쉬운데요. 아무래도 또 초읽기는 불러오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바꿔치기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기가 어려웠던 걸까요?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패는 일단 봤고요. 우아 쪽에 또 패감이 있으니까 다섯, 여섯. 여기를 당연히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아홉. 네, 박태희 선수가 실전 패감을 받지 않은 건 명백한 실수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수도 박태희 선수가 조금 흥분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여기 따내는 게 선수고요. 이어야 되는데 한 칸을 씌운다면 잡혔을까요? 네, 백돌이 잡힙니다. 자,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가릴 계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 중앙 흑돌을 잡아야만 승부를 볼 수 있겠어요. 하나. 네, 이렇게까지 좀 일방적으로 잡으러 가는 형태가 나오진 않는데 오늘 바둑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백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길 두고요. 5점이 잡히더라도 중앙 쪽을 끊어서 만약에 여기를 다 집으로 지어서 이길 수 있다면 이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데를 치봤더라도 느는 것은 하나, 둘, 여길 나와서 셋. 비집고 나오는 또 약점이 네, 남아있고요. 막기에는 끊기는 순간 이 중앙 쪽과 또 우변 쪽이 걸리니까요. 그 작전을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대마 사냥하는 흐름이 진행이 되겠는데요. 네, 박태희 선수도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는 뭐 잡히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자리를 두지 않고서는 이 흑돌을 잡으러 가는 것은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뭐 지금이라도 30초. 백은 여기 단수를 치면서 셋, 흑이 중앙 쪽을 받았을 때 여섯. 뭐 이런 데를 교환을 한 다음에 그때 잡으러 가는 것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대마 불사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워낙 또 유리한 쪽에서는 정말 죽을 것 같지 않은 돌도 잡힐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도 있고요. 네, 지금은 사실 흑의 입장에서는
좀 춥죠. 많이 추울 것 같아요. 네, 대마가 잡힐까봐 좀 무서운 느낌이 들고요. 네, 박태희 선수도 뭐 이제 와서는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흑돌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먼저 중앙에서 바깥쪽에서부터 공작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백이둔수는 글쎄요. 일단 여기 흙이 받았을 때 파울을 해야 되고요. 입고 단수를 치면서 잡으러 가는 형태인데 둘, 셋, 이게 애초에 단수를 치더라도 흙은 아마 여섯, 이 자리를 받았을 겁니다. 아홉. 그럼 안쪽 모양은 같아질 수 있었겠네요. 네, 여기까지 모양은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백이흑돌을 잡으러 갔을 때 여기를 붙여서 잡으러 간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는데 흑도 일단 반발을 합니다. 안쪽으로 먼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백도 좀 다른 반발 수단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백이 이쪽을 밀어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게 묘하게 여전히 백이 잘 안 되네요. 이 형태가 백이 안 돼요. 네, 어느 쪽을 두더라도 백돌이 잡힙니다. 그렇다면은 백은 여기를 그냥 끊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으면 마지막 하나, 둘, 단수 치고 있더라도 틀어 막아서 여섯, 일곱, 여덟. 이것도 잡혔나요? 네, 백이 탈출이 잘 안 되죠. 형태가 오묘합니다. 자, 박태희 선수 막 끊어가는데요. 그렇다면 흙은 늦춰서 받는다면 쉽게 살 수도 있겠는데요. 네, 흙이 일단 이제 늦춰서 받는다면은 깔끔하게 살아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떡하죠? 백은 계속 잡으러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잡으러 가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이제는 이쪽을 치받고 늘어서 흙이 살더라도 큰 자리를 두면서 일단 집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글쎄요, 일단 개가를 맞춰볼 수 있을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되면 흙은 이제 완생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백으로서는 열심히 추격을 해봐야겠습니다. 벌써 형세 판단 끝나셨나요? 네, 일단 늘고요. 흙이 중앙 쪽을 받았을 때 이 자리를 두고 귀 쪽을 흙이 지킨다라고 계산을 한다면 흙집이 적어도 80집은 나는 것 같아요. 많이 나네요. 네, 백이 일단 최대치로 좀 집이 낮다라고 보면요. 아마 이 정도로 집이 난다면은 백이 정말 최대한 집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이 정도 선에서 집이 하나, 났을 때 셋, 백집을 한번 세보면은 다섯, 열, 여섯, 스물, 스물둘, 서른둘, 서른여섯, 마흔, 마흔세, 쉰세, 쉰다섯, 예순다섯, 일흔, 일흔다섯 이렇게 나야 백이 한 80집이 납니다.
이렇게 집이 모두 만들어져야 이른 집 이상이 납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백이 단수를 쳤다는 것은 중앙 쪽에 흙이 나중에 젖히기만 하더라도 돌파되는 수단이 남아 있고요. 정유진 선수 설마 흙 두 점 바로 움직일까요? 그래도 지금은 글쎄요. 살아두겠죠. 지금은 여기까지는 젖히는 것은 크게 이상하진 않아요. 둘, 백이 셋, 끊는 순간에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렇게 교환을 하는 순간 흑돌은 살아 있습니다. 이 자리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흑돌이 깔끔하게 살아요. 네. 오히려 중앙을 좀 돌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나요? 저라면 그냥 이쪽을 젖힌 다음에 선수를 잡고 이 좌 쪽이나 아니면은 이곳 붙이는 것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셋, 넷, 다섯, 계속해서 중앙 쪽 진출하는 것을 노립니다. 초, 박태희 하나, 선수는 마지막 초읽기, 정유진 선수는 네. 아직까지 다섯, 초읽기 2개가 남아 여섯,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초읽기 한번 사용을 하네요. 붙인 이상 계속해서 좀 진출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살아둘까요? 저도 좀 그게 고민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기 그냥 늘어서 두더라도 사실 흑돌이 잡힐 것 같진 않은 게 백이 여기 단수 치는 게 이 자리가 있거든요. 마지막 이렇게 하나, 돌려치고 패를 따낼 때 뭐 이런 데를 패감을 사용을 한다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잡으러 가기는 백도 좀 부담스럽겠네요. 네, 이 중앙 쪽이 다 걸립니다. 그리고 네. 여기 패감을 사용을 하더라도 패를 해소를 하고요. 세 점을 잡는데 끊는 순간 또 여기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백이 당장 여기를 단수를 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백도 정수는 그냥 한 칸을 마지막 뛰는 게 하나, 정수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도 지켜뒀습니다. 그럼 흑은 이제는 정말 지켜야겠는데요. 네, 지금은 여기 지켜두는 게 좋고요. 지키기 전에 먼저 붙여보는 건 사실 있어요. 막아서 받는다면 어떨까요? 네, 백이 젖힌다면은 마지막 하나, 좀 더 파고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흑은 중앙을 가일수했고요. 백은 최대한 넓혔습니다. 앞서 저희가 좀 형세를 살펴봤던 그림은 백이 모두 봉쇄에 성공을 했을 때잖아요. 그때 이른 집 이상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백집이 한 75 이상 났었고요. 넷, 다섯, 네, 지금은 일단 중앙 쪽에 돌파가 됐고 여덟, 아홉. 그곳을 이은 것은 좀 악수입니다. 흙이 나중에 치받아서 두는 게 훨씬 더 좋은 형태고요. 치받는다면은 백이 느는 것은 바로 끊기기 때문에 뭐 당장 두 점을 단수를 치면서 이 한 점을 잡더라도 백이 중앙 쪽에 가일수를 해야 돼요. 네.
정유진 선수도 바쁘게 형세를 판단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 고민이 되겠어요. 네, 지금 정유진 선수는 이곳을 받는 것과 그리고 중앙 쪽을 나가는 것 둘 다 너무 두고 싶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받는 것은 이 자리가 눈에 보이니까 아마 선수로 일곱, 여덟, 이런 자리를 붙여서 두는 것도 거기까지 들여다봅니까? 정유진 선수의 선택은 어쨌든 좀 중앙을 깨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행마에 있어서 가장 경쾌한 수를 내려놓았습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지금 들여다보는 수가 좋은 수죠. 둘, 셋, 찌르면은 막아서 어차피 백이 끊는 것은 단수를 치면서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백이 나와서 끊을 수는 없고요. 박태희 선수도 여기 붙이는 교환까지는 하고요. 네. 선수로 여기까지 처리를 하고 네, 이 다음에 뭐 어찌되든 상변이나 이 우변 쪽을 받아서는 백이 이바둑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뭐 어떻게든 이 좌 쪽에서 승부를 걸어봐야 됩니다. 여섯, 지금 귀를 받지 않았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조금 형태가 찝찝한 형태가 되긴 합니다. 하나, 아, 그쪽에 좀 뒷맛이 남아있나요? 다섯, 여섯, 네, 입구자를 두면은 부분적으로 일단 폐 형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직 이게 확실히 못 살아 있죠. 네, 완벽한 형태가 아니고요. 아, 근데 지금 여기 붙인 수는 일단 백이 받았을 때 다음에 찌르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 이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치받고 바로 끊기니까 받아주더라도 악수라는 뜻이에요. 네. 아, 평소라면 이 붙이는 활용은 기분 좋은 형태일 때가 많은데요. 지금은 꼭 그렇지만 또 않아 보입니다. 아홉, 아, 네, 지금 정유진 선수가 그냥 쉽게 정리를 하면 바둑을 이겼는데 네,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태희 선수 입장에서는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우상기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고요. 특히나 이 서로 마지막 초읽기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형태는 한 수 삐끗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둘, 네, 그렇죠. 특히 이 우상 쪽에 흙 모양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곱, 지금은 한 수 한 수가 중요하고요. 네, 박태희 선수 젖히는 것은 일단 정유진 선수 입장에서 이 치받는 곳을 선수로 교환을 할 수가 있으니까 부분적으로는 흙이 약간 이득을 받습니다. 좌기에서는 부분적으로 또 흙이 다시 한번 이득을 받고요. 그럼 백은 승부를 보기 위해서는 정말 우상기 패 결행해야 할까요? 네, 백은 패를 결행을 해야죠. 박태희 선수는 그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건가요? 네, 박태희 선수도 이게 당장 결행을 하면은 물론 이 상변 쪽에 4점은 어찌어찌 잡을 수는 있겠지만 큰 자리를 뺏긴다면 그건 어차피 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일단 최대한 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박태희 선수는 승부욕을 좀 가다듬고 있고요. 정유진 선수는 계속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백이 정말 팩감만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패가 다 굴복이 됐을 때 지금의 형태가 되고요. 네. 네. 백이 입구자를 두고 흙이 찝는 것은 한 칸을 띱니다. 네, 이건 흙이 자충이기 때문에 상변 쪽에 흙돌이 잡히고요. 부분적으로는 여길 둬야 되는데 백이 이었을 때 찝는 것은 이곳을 따내면서 여기 흙돌과 패를 수가 있고, 그렇다면 흙이 이쪽을 받는 것은 뭐 쉽게 여기 찝기만 하더라도 패가 나죠. 네. 패 형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유진 선수가 좌하게 한 번 더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태희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이 찬스가 될 수 있겠어요. 네, 지금 뭐 우상 쪽에서 수를 내지 않고서는 이 바둑을 이길 수가 없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는데요. 자, 우선 큰 자리 다시 한번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기사 손길을 봤을 때 정유진 선수도 여기까지 이으면서 버틸 거예요. 그 부분으로 손이 향했습니다. 백이 그 자리를 찔렀을 때 막아서 받을 수 없었다면 하나 찔러놓고 싶기도 한 자리 아니었나요? 네, 백도 부분적으로는 찔러두는 게 당연히 득이고요. 정유진 선수가 그 자리까지 이으면서 버텼습니다. 이 자리에 돌이 오니까 귀에서 패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봐도 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 마지막 하나, 패를 결행을 했을 때 이 백대마도 걸려있기 때문에 다섯, 백도 여섯, 이 패를 결행을 하기가 좀 부담이 되긴 하죠. 백은 안전하게 지키고 개가로 가는 흐름이라면 어떨까요? 마지막 글쎄요, 이게 둘, 상변 쪽에 백집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이 다 지워졌기 때문에 일곱, 여덟, 아홉. 뭐 이제는 최대한 집을 만든다면은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집이 날 겁니다. 여기는 백이 교환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백집이 10, 20, 24, 28, 38, 40, 45, 50, 57집이 납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여기까지 60집 정도 볼 수가 있고요. 뭐 이것도 백이 끝내기를 선수로 잘 처리를 한다면 한 6집. 그럼 백집이 한 65가 조금 넘는데 흑은 7, 10, 12, 22, 25, 28, 30, 37, 45, 45, 48, 58, 68, 70, 그리고 우상 쪽. 셋, 우상 쪽이 만약에 흑집이 된다면은 뭐 한 10집은 충분히 나겠죠. 네. 먹여쳐서 돌리는 교환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귀 쪽을 먼저 젖혀갔는데요. 네, 지금 이수는 흑이 쌍립을 쓰면은 먼저 먹여치겠다는 거예요. 먹여치고 네, 이렇게 둔다면 굴복되는 순간 단수 치고 막아서 이것도 역시 패가 만들어지죠. 네, 근데 이게 일단 백은 입구자를 둬야 됩니다.
이때 흙은 역시 입구자가 하는 한 수인가요? 입구자 두면은 찝어서 사실 마지막 흙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 그러면은 셋, 이 넷, 자리를 둬야 된다는 거고요. 여섯, 하나 밀고 여덟, 단수를 치고 입는다면은 이거 단패 아닙니까? 단패가 만들어질까요? 이게 한 수 늘어진 패면은 흙이 뭐 당연히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패가 나면은 그건 모르죠. 일단 패가 나면서 백이 바깥쪽으로 두는 것들이 일단 하나, 둘, 백돌이 사는데 도움이 되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태희 선수가 바늘구멍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삼국 속기대국 김채영 선수와 강지수 선수의 대결 방금 전에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는 빠르게 광고 보고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